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고 강금원 노무현재단 명예이사장님의 구직이라는 소식을 놓치고 넘어가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짤막하게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무현과 강금원 두 바보의 아름다운 우정이라는 영상을 직접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제가 베스트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후원자라고 불렸던 강금원 전 회장님, 검찰에 의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는지, 이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지 혹시 잊으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금원 전 회장님의 구주기를 잊고 넘어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시작 전에 다뤄봤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변해가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그래서 해당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베스트 댓글에 고정해놓은 추모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는 말마다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 지난번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가 아니면 웬만하면 생필품인 집, 이런 과세는 비정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부정식품 발언 논란에 이어서 암 걸려 죽을 사람은 임상시험 전 신약 쓰게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뱉었던 게 탄로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윤석열 씨는 과도한 자유에만 꽂혀서 모든 규제들이 다 잘못됐다,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폐해도 다들 아시겠고, 결국에 무분별한 자유시장주의의 폐해를 우리 전 세계가 다 경험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윤석열 씨만 어느 세상에,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뜸 나와서 저런 식으로 주장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실제로 지난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심지어 조선비즈에서도 120시간 넘었더니 부정식품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말 다 했죠. 이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발언을 모은 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주 120시간 논란이 엄청나게 큰 역풍을 맞기도 했었고요. 이번 부정식품 발언, 그리고 지역차별 발언, 예로도 해괴망측한 발언 등 계속해서 저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논란을 불러오는 게 그렇게 해서 관심이라도 받자, 뭐 이런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후보로선 전혀 적합하지도 않고 대선 캠페인으로서도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렇게 포탈에 윤석열 관련된 내용이 한가득 뒤덮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그냥 유튜브 안에서 정신승리하려는 거 아니냐, 윤석열 지지율 오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 보수 지지자들조차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튜브 안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언론 보도가 포털을 뒤덮는 순간 대다수 시민들은 이렇게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도저히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유승민 의원까지 윤석열 씨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가난하다고 부정식품 먹게 하나? 본격적인 저격이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더 윤석열 씨의 경쟁자들이 비판을 하고 나설 겁니다. 게다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아크로비스타 306호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유승민, 최재형, 홍준표 등등 더 내부에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지겠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규제라 그러면 다 잘못됐다라는, 그리고 자유라 그러면 무조건 좋다는 아주 황당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민 씨 또한 헌법 10조와 헌법 34조를 들면서 윤석열 씨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진영 논리로 해석될 게 아니라는 거죠. 보수 진보 여야 할 거 없이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윤석열 씨가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란 겁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를 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심지어 여기에 대한 해명이 더 황당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의 정무총괄을 맡은 신지호 씨는 경제적으로 좀 빈궁한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와전이고 왜곡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해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것보다는 덜 비판받을 겁니다. 이건 대놓고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이러는 건가? 이럴 정도로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죠.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것들,
그런 걸 경제적으로 공공한 분들에게 갖다 드리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저런 신지호 씨의 감싸기 역시 윤석열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그런 식품들을 공공한 분들한테 갖다 드리는 봉사활동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칭찬할 줄 알았습니까? 애초에 저 사람들은 계급을 철저히 나눠서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람, 앞서서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것들을 쭉 보다 보면 그 철학이 보입니다. 애초에 철학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대로, 없는 사람들은 뭐라도 하나 챙겨주자,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게 대놓고 드러나는데 무슨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갈라치기 타령을 하고 국민 통합을 외치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에 많은 시민들 또한 서민들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 건지 100% 이해했다. 주 120시간에 부정식품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게다가 발언도 놀랍지만 해명은 더 놀랍다. 부정식품 없앨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없는 사람이라도 먹으면 된다니 이건 이명박근혜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판의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한테 뭔 잘못이 있냐? 애초에 저 사람한텐 저게 당연한 일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씨도 매번 논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설프게 해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윤석열 씨 주변에 붙은 사람들도 뭐가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지적을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 그냥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철학을,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가 욕을 먹으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해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답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초에 저런 극단적인 시장만능주의 이미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책 한 권 읽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차서 참. 게다가 윤석열 씨는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논란에 대해서 어이없는 얘기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만만해 보였죠.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그냥 적당히 시장 돌아다니고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만 비난하면 본인이 대통령 될 줄 알았겠죠. 그거야말로 어이없는 얘기고요. 저런 식으로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사람들 탓을 하는지, 받아들이는 사람들 탓을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페미니즘이 악용된 게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가 또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들은 얘기라고 해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참 속편하게 살죠. 검찰총장 시절엔 그렇게 해도 언론이 좋다고 받아 써줬겠지만 대선 후보는 다른 얘기입니다. 애초에 정치부 기자와 법조계 기자도 완전 다르고요. 지금 윤석열 씨는 결국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면 즉답을 피했다고 하는데 뭐든지 그냥 논란 생기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다. 최근에 장모 구속됐을 때도 국민들의 판단에, 투표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와중에 대선 출마는 개인적 불행, 패가 망신의 길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물고 뜯기고 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대선 출마 자체가 많은 비판을 받고 엄청난 검증, 혹독한 검증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본인이 지금 저렇게 정치적 욕심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짓을 보면 아무런 비전도 없이 계속 문재인 정부만 비난해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그냥 대선 후보가 되면 마치 무조건 패가 망신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윤석열 씨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한테 본인들이 했던 짓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함부로 나오나.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하는 걸 봐선 국가적 망신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아무튼 최근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기습 입당한 것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김어준 총수는 윤석열이 정무적 판단을 못한 거다, 이건 이준석을 무시한 거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의 지방 일정을 잘 몰랐다는 건 이준석을 아예 개의치 않았다는 거고 이게 이준석한테는 더 나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대표가 대선과 관련해서 모르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굴욕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이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에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은 입당 시기를 상의해서 해야 된다,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의 저런 행동을 두고 굉장히 아쉽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의도 바닥에서는 본인이 지방 일정 수행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경로로든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입당할 땐 당 사무처에 문의를 하기 때문에 알려주는데 윤석열 씨가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았다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굴욕이라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이 계속 터지는데요.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